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14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우스컵 경주 상당히 좀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 김지광이 때렸는데 실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이권 막혀 나갔었던 윤진철이 문인재 견제에 나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국 김지광이 착순권 진입에는 3차권을 만족하다 보니까 100배가 넘는 이 대박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그랬고 금일도 상당히 좀 어중간한 편성이 짜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대결 양상 경주가 상당히 높죠. 하지만 또 맞대결로 양분을 한다 하더라도 배당이 또 크게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우스컵 경주 착순권 결정에 있어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 김지광이 월등합니다. 하지만 김광호가 장중하고 또 창원 상남팀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지광 자칫 낙동강 오리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경주도 박윤아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근영하고 노태경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박윤아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8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인재가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은데 송현이가 힘을 쓰게 된다면 파업선들이 홈이 견제 나가게 된다면 문인재가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경주도 배수철이 최혜영 달고 쏘면 최혜영의 취입도 가능하죠. 김홍일이 장인석 달고 쏘면 배수철이 또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9경주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옥철이 과연 배준호, 조성윤과 호흡에 나설 수 있을지 안효은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장경동, 권성호, 진성균 한 명은 불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김옥철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11경주는 1번하고 2번 김민수하고 김동관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파업 쪽이기 때문에 장우준이 견제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회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우, 김민수, 박윤아, 윤승규, 장경동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공민우, 김민수, 박윤아, 윤승규, 장경동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은 금요일 경주하고 토요일 경주 초반부 설명을 해 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지광 전일 시속감을 발휘해 나갔어요. 하지만 직전의 차처럼 시속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진철이 취임 나왔었고 문인재까지 취임 나오다 보니까 김지광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타 출전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던 김지광 좀 몰고 갔었더라면 유리했었을 것 같은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결국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지광 파업선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죠. 김광호가 선발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김광호의 시속감이 좋다는 거 우스컵 선수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하고 창원 상남팀입니다. 전일도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았었는데 장중이 때리고 김광호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 김광호가 장중 달고 쏘면 김지광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파업선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광호도 김지광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장중하고 김광호가 또 상원 상남이기 때문에 전일도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자리 잡게 된다면 4번이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장지웅이 김지광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전일처럼 때리지 않고 물고 가게 된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 5하고 4일입니다. 4, 5하고 4일 견주권
4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김광호가 때렸을 때 김지광이 간보다가 취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복승 배당까지 한번 체크하고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김광호가 장중을 달고 쏘게 된다면 창원 상남팀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일 장중이 김광호 앞에서 때려줬었죠. 금일은 김광호가 장중 달고 쏘는 경주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쥐광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쫓아가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창원 상남팀의 협공 가능성 이번 패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지광 입장에서는 엄정이라든지 또 인천 개인 훈련하고 있는 윤승기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홍영기가 얼레벌레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도 홍영기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5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호도 김지광까지 욕심내가면서까지 배척하고 경주를 펼쳐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은 높다.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우선이고 4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윤아를 중심으로 김지훈하고 김학철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고, 노태경을 중심으로 김근영, 김홍기, 공태욱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을 할 때는 박윤아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연이틀 다소 좀 몸 상태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박윤아가 힘으로 버텨내면서 김근영, 노태경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윤아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학철이 앞선에서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김준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노태경 믿다가 김근영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학철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공태욱이 넘어서는 박윤아가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노태경하고 김근영, 특히 김근영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노태경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홍기나 공태욱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박윤아가 경주를 펼쳐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이 가게 된다면 김근영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입니다.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근영이 때렸을 때는 3번의 뒷자리를 공태욱이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편성에서는 또 공태욱이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이라고 3호입니다. 3이라고 3호, 3호, 3이라고 3호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이라고 3호를 먼저 내손 잡고 시작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일 3호 노림수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전 경주의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학철이 힘을 쓰고 박윤아가 넘어섰을 때는 박윤아의 뒷자리는 김지훈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지훈도 마크되면 잘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외선에서 날라올 노태경이죠. 4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46하고 43이에요. 46하고 43 경주권 정도는 46하고 43 경주권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을 상대로 김근영이 투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비파합 쪽으로 한번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 3번하고 5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4번의 후미는 6번이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과 3번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문인재가 노련한 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문인재가 자력 면에서는 다소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치기나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 입장에서는 손진철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죠. 전장윤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송현희 입장에서는 김유순과 호흡 가능하고 김승현과 호흡 가능하죠. 이창용과도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4대3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는 윤진철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전일 윤진철 만났는데 윤진철이 간파했죠. 밀어내지 못하면서 문인재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진철 상대가 추임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었죠. 결국 뭐 100배 이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결승은 진출하지 못했었던 문인재. 금일만큼은 좀 집중력 발휘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손진철, 전장현, 문인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송현이는 문인재 견제 나가게 해서 김유승 달고 때려도 되고 김승현, 이창용 달고 때려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문인재가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송현이를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될 것 같아요. 연이틀 마크로 경주 펼쳐 나갔었던 송현이라는 점에서 문인재가 제대로 된 타이밍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송현이 넘어서 손진철까지는 좀 불러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비법 라인이죠.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을 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때렸을 때는 뭐 4번이 몰가서 뭐 굳이 뭐 누구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만 살짝 쥐패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 송현이가 희속감만 좋다면 문인재 굳이 정면 대결까지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 챙겨 나가게 된다면 4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 4번과 2번 비법 쪽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손진철도 발주대가 좋아요. 이 점 때문에 4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면 충분히 착순권 가능한 만큼 4번, 2번 쪽을 좀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송현이는 문인재 떨궈내야지 본인이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현이가 가면 김유승이죠. 뭐 금요경주 때 깜짝 선전 펼쳐 나갔었던 김유승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후배 김승현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인재가 빠지면 3위라고 3호입니다. 3위라고 3호는 문인재 빠졌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송현이가 경주 주중 한 번은 힘을 쓰는데 연이틀 마크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인재가 송현이를 상대로 세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4위 먼저 4-3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그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배수철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김홍일의 시속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살 터울입니다. 아마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던 두 선수, 김홍일 머리냐 배수철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김홍일이 좋은 것 같아요. 장인석이 있죠, 김현이 있고 강병석이 있습니다. 반면 배수철은 최영이 있고 최혜영하고 김지훈밖에 없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이 자칫 세게 나가게 된다면 뭐 최영도 금요경주처럼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 배수철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일 금요경주 때 장인석 달고 때렸습니다. 막판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김현이 자리 잡고 김홍일, 장인석, 강병석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배수철이 타이밍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강병석이 끌어내서 타이밍을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배수철이 넘어서기엔 좀 버겁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장인석 연이틀 마크로 갔는데 전반적으로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5번이 때려만 준다면 전 장인석도 충분히 착순권 진입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세종팀 협공 가능성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배수철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7번의 저력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5번과 7번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장인석도 연이트 컨디션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딱 타점 잡기 좋은 편성인 만큼 타점부터 때린다면 배수철이 김홍일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넘어서긴 버겁다는 점, 최영도 배수철 마케만 집중하여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인석 빼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면 되죠. 이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쪽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고 7번, 1번, 3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인석이 타점 잡으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과 2번 세종 완승 쪽 우선 하시되 외선에서 날라올 선수는 배수철이죠. 5번과 7번 동반 입상, 5번과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배수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수철이 가면 최영과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과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최영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밖에 없죠. 배수철이 세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영이 배수철 상대로 직선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복승배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편성이 또 복승배당이 또 괜찮게 형성될 수도 있는 만큼 복승배당 필히 체크하고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전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홍일 좀 세게 보고 싶어요. 장인석과의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도 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홍일과 배수철을 좀 양분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삼복승은 좀 현장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에서 세종 완승 김홍일과 배수철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김옥철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배준호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도 있죠. 전일 배준호 마크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몸싸움이 능한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배준호 달고 때렸을 때는 김옥철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다른 연대가 있죠. 조성윤과는 협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배준호는 몰라도 조성윤과는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용은 장경동, 권성호, 진성균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배준호는 못 챙겨더라도 조성윤과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마크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조성윤인 만큼 3번과 1번 비팝 라인 쪽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입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상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크 되면 조성윤도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점 때문에 3번, 1번 쪽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전이나 안용은 보셨죠? 저치까지 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2% 부족했어요.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하겠습니다만,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선수가 안효은이에요. 3번과 2번 동반 입상까지 함께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위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1번 비팝 라인 쪽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옥철 빼면 아무래도 안효은이 있기 때문에 안효은을 중심으로 과연 얼마만큼 배당판이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효은이 젖히면 장경동이 쫓아가고 권성호가 쫓아갈 수 있어요. 진성균까지 물고 가는 선수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효은 노려본다면 4나 6이나 7까지는 한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효은 자체가 좀 경주 습성 자체가 직선 취입 세게 나가거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금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안효은의 뒤를 과연 누가 물고 갈 것이냐, 마크에 나가는 선수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사나 2류 27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안효은을 중심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효은 중심으로도 팔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옥철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2번, 4번은 몰라도 26이나 27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함께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만큼은 한 40% 정도 이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수하고 김동관은 비파업 라인이죠. 나머지 장우준을 중심으로 유성철, 공민호, 박진호, 윤진철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김민수가 때리고 김동관이 몰고 간다면야 두 선수가 연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자리 선정도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공민우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민우 중심으로 자리 선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박진우, 윤진철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동관은 김민수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 타정부터 때려야지만 김민수, 김동관이 유리한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같은데, 유성철이 시소 걸리고 장우준이
견디해 나가고 공민우가 쫓아가게 된다면 넘어서긴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호준 입장에서는 유성철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뭐 부산하고 창원 경기장이긴 합니다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협공이 된다면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으로 경상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6번과 3번 쪽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노련한 공민우는 장호준만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3하고 6-4입니다. 6-3하고 6-4경 주권 정도는 6-3하고 6-4경 주권 정도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6-3, 6-4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어차피 이번 편성은 김민수가 잡아 돌리지 않는 이상 김동관은 힘든 겨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김동관 후미 견제 후 김민수 취입 충분히 가능하죠.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공민우가 이래저래 자리 선정해서 밀려났을 때는 2번 쫓아가면 되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가면 김동관은 취입이 나오죠. 근데 김민수가 안 가면 뭐 김동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연대 플레이 먼저 예선에서 날라온 공민우 정도는 2번하고 4번 정도는 뭐 공략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때리고 6번 인물을 가서 취입해 나가는 경상권 협공이죠. 뒤늦게 공민우가 자리 잡고 쫓아가게 된다면 인지도라는 거, 저력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어요. 6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경륜왕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